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젯밤 늦게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격려를 했고 이제 토론도 좀 했는데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절 연휴에 응급실 수요에 가용 자원을 투입해서 의료진이 번아웃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는데 글쎄요, 이 지난번에 대통령 국정 브리핑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대통령이 그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처럼 그 여부를 좀 파악하러 간 것 같은데 김준욱 대변인 좀 대통령이 이 의사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진일보한 쪽으로 가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제도 늦었지만 가보시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과 4일 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 네. 오히려 거꾸로 현장을 가봐라. 내가 많이 가봤는데 괜찮다. 지금 비상진료체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한두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 이 응급실에 가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보신 건 다행인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이 수가라든가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게 너무 먼 얘기 같다. 이 의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아쉽다는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의료 개혁을 시작할 때 이 부분부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많은 현장을 가보고 많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의료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또 이 의사협회라든지 의료진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주세요라고 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의정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을까? 지금의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과정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복지부 차관 그 박민수 2차관이 이렇게 어제 또 얘기했어요. 전화를 받을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다. 중증 아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갈 필요 없다. 중증 환자들 의식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해라. 아니 그 박민수 차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당장의 응급실이 셧다운됐다, 붕괴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아플 때 응급실 갔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선 뭐 전화할 수 있으면은 경증 환자니까 응급실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거기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현장의 인식들, 현장을 파악했다는데 그거 하나 의미를 좀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 변화는 있는 게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제 고려대 안암병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좀 전면적으로 이거를 좀 재검토해야 된다는 분명 언급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다. 의사들 말만 믿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밤늦게 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두렵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번 추석이 무슨 정말 행보의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고비인 게 이번 추석 때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건 의료 대란이 터져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정말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는 민심이 들끓는 거는 막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걸 내놔도 의료진들, 특히 전공의들 중심으로 한 이 의료진들이 정부를 아예 불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든 3차 병원이든 응급실이든 제자리로 와주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은 저는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유예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주요 결정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신뢰를 회복하고 이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이탈할 명분이 없도록 아예 그걸 환경을 제거해줘야만 그래야만 저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새로운 여야정 대화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의사들도 현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40초씩 지금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근데 부정평가 2위 요인이 의료대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윤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의료대라는 현실이고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더 심화되면 국민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봉기. 문제가. 국민 봉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권을 넘어서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전체 응급실 180곳 가운데 의사들이 현재 70% 수준으로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탄핵의 위기가 이 의료 문제로부터 제가 볼 때 심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의료 붕괴 문제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좀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배종부 위원장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봉기. 저는 이거를 그 개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지금 특정 집단 행동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응급실 문제는 제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가 5이다 보니까 응급실을 좀 종종 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제 첫째 애가 새벽에 눈썹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실제로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제가 수원까지 가서 또 3시간을 기다리다가 이거를 상처를 꿰맸는데 새벽에 돼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급실 문제는 지금 현 정권에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 응급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소아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문제들을 덮고 갈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광고 듣고 가시죠. 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 숫자 늘리는 거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민심이 들끓었었는데 6개월 만에 상황 반전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의료계를 비상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인데 그렇다고 민심이 응급처치가 될까?